장관 재직 기간에 이루지 못한 과제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재산소득 비례 벌금제 도입이다. 현행 벌금제는 총액 벌금제다. 총액 벌금제는 피고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법관이 일정한 액수를 선고한다. 이는 서민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부유층에는 형벌 효과가 미약한 결과를 초래한다. 예컨대 벌금 100만 원은 부과되는 대상자에 따라 전혀 의미가 다르다. 서민들은 고액의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게 되는 일이 왕왕 벌어진다. 반면 재산소득 비례 벌금제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한다. 피고인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일일 벌금액을 산정한다. 그 후 벌금 일수와 일일 벌금액을 곱해서 최종 벌금 액수를 정한다.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하기 때문에 일수벌금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핀란드가 1921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 시행 중이다. 예컨대 스위스 형법은 소득과 재산, 생활비, 소요될 가사의무와 부양의무 및 최저생계 등 행위자의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 일일 벌금액을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노키아 부사장은 시속 50km 구간에서 75km로 달렸다가 11만 6천 유로 약 1억 6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했다. 2019년 8월 26일 나는 장관 후보자로 재산소득 비례 벌금제 도입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 제도는 1990년대부터 학계와 법조계에서 논의되었고 국회에도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제대로 심의되지도 통과되지도 못했다. 아쉬웠다. 장관 사직 후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사라졌다. 그런데 2021년 4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제도 도입을 공개 주장해 다시 관심이 점화되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기본적으로 찬동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이탄일 의원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신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화되길 바란다. 둘째, 교정개혁이다. 나에 대한 언론이나 국민의 시각은 검찰개혁과 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틀린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장관 이전에 형사법 학자로서 교정개혁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 문 대통령께서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후 나는 이전에 고민했던 교정개혁 사항을 정리했다. 그리고 9월 9일 취임사에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는 검찰 업무 외에도 법무, 범죄 예방 정책, 인권, 교정, 출입국 외국인 정책 등 비검찰 업무가 많고 그 중요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법무부는 이제 전문성과 다양성, 자율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들을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넣었다. 장관에 임명된 후 9월 20일 의정부 교도소를 방문해 직원 근무실, 수용자 생활공간인 수용동, 수용자 작업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교정정책의 현장 추진 상황과 시설 안전 실태를 확인 점검했다. 특히 의정부 교도소의 현안 사항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밝혔다. 과밀 수용은 단지 의정부 교도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교정시설 전반의 심각한 문제로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와 효율적 수용 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적 견실을 둘러본 후 수용자의 사회적 처우와 가족관계 회복 정책을 확대해 수용자의 사회성 향상과 자활 능력을 배양해 출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아동 친화형 가족적 견실은 성장기 아이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제도로 적극 확대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재범 고위험군 범죄자의 심리치료를 전담하고 있는 심리치료센터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이 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정신질환자 등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장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현장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나는 과밀 수용, 인력 부족, 하위 직급 위주의 직급구조, 노후시설 등 교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정부 교도소에서 내가 지시했던 사항은 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해 시급한 과제였지만 예산 부족과 프로그램 미비 등으로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교도소는 이름에만 교도가 들어가 있지 실제는 감옥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국민들도 교정개혁에 예산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출소한 사람은 사회복귀를 못하고 재범을 해서 다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의정부 교도소 방문 시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징역 3년 미만의 생계형 범죄자를 따로 수감하고 교도소 외부 직장에 출퇴근을 허용하는 개방교도소 신설에 큰 관심이 있었다. 국내에는 천안에 딱 한 곳 개방교도소가 있는데 여기서는 중단기 모범수를 선발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다.
원화경비 초대상자가 수용되는 서울 남부구치소의 경우 독실이 혼거실보다 많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는 단기형을 받은 수용자 대부분이 이러한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채 수용되는 데다가 범죄성이 높은 범죄자와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사회복귀는커녕 범죄학습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오래전부터 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방교도소 확대를 주장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학자 출신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징역 3년 미만의 생계형 범죄자를 위한 개방교도소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셨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이러한 나의 약속과 소망은 실현되지 못했다. 헛된 가정이지만 장관으로 더 재직할 수 있었더라면 교정개혁의 초석을 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후임 장관님들께서 잘해주시리라 기대한다.